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미세먼지는 장기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심근경색과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이 유발되고요. 그리고 신경계의 다양한 질환이 야기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예방뿐만이 아니라 이 질병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도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에 대비하는 그런 보험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강의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D사의 수호천사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증권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 플랜 119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방송 함께 하시다가 내가 가진 보험 좀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바로 연락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문자 메시지도 지금 바로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세먼지로부터 그 건강을 지켜주는 보험을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라이프 플랜의 안수현입니다. 오늘은요, 소리 없이 찾아오는 은밀한 습격자죠. 미세먼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미세먼지 경고 알람 받으셨을 겁니다. 그럼 미세먼지가 도대체 어떤 물질이길래 몇 번씩 경고음을 보내주면서 외출을 자제하라고 하는 걸까요? 미세먼지는요, 황사하고 다르게 입자가 작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모공에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키는데요. 특히나 호흡기나 아니면 폐 쪽에 문제가 많이 되지만요, 제일 심각한 거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내 몸에 계속 쌓인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네, 폐에 계속 쌓여서 염증을 일으킨다면 폐암이 될 수가 있고요. 자율신경을 불균형시켜서 부정맥 등을 발병시키고요. 신경세포를 손상시켜서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요.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하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되는 고혈압이나 아니면 동맥경화증 등 성인병들을 유발시키는데요. 건강한 사람도 미세먼지를 계속 노출된다면 당연히 좋은 일은 없겠죠. 하지만 내가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같은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계속 쌓인다면 합병증이 발병하기가 쉬운데요. 고혈압 처음에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게 시간이 장기적으로 됨에 따라서 고지혈이 발생하고요. 고혈압, 고지혈이 계속 오래 가면은 당뇨에 걸리기가 쉬운데요. 당뇨 같은 경우는 당뇨 그 질병 하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 당뇨에 따른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시력 저하 및 시력 상실을 많이 발병시키고요. 특히나 혈관 같은 경우 발끝까지 혈관이 가는데 많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발에 염증이 생길 경우에는 발궤양이나 괴사가 될 경우가 있고요. 특히나 당뇨 같은 경우는 오래 약을 드시기 때문에 신장에 무리를 줘서 신장이 투석되는 등 신장에 여러 가지 발병을 유발시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미세먼지에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뇌나 심장에 관련돼서 어떤 이상이 생겨서 진단을 받으시면 1,000만 원, 뇌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할 경우에는 플러스 1,000만 원 더 받으시는데요.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내 몸에 없으면 안 될 기관이죠. 여기에서 수술을 받으시면 할 때마다 2,000만 원 더 플러스로 받을 수가 있고요. 32대 기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술부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내 몸의 면역을 약하게 해서 면역에 대한 질병을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 내가 면역이 떨어진다면 대상포진이나 아니면 이런 통풍 같은 질병에 언제든지 우리가 발병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상포진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몸에 수포가 생겨서 아파서 병원 갔더니 대상포진이다. 그러면 200만 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맥주나 아니면 그 시원한 음료수 많이 드실 텐데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통풍에 걸리시는 분들은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때문에 맥주를 많이 마셔서 그 몸에 쌓여있던 요산이 수치가 올라가서 통풍의 진단을 받으신다면 200만 원 진단을 받으시는데요. 이런 소소한 생활질환부터 인공관절이나 아니면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되면 100만 원, 그리고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되면 50만 원,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40대 이후에 요실금이나 이런 골다공증에 관련된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요. 할 때마다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호흡기 관련된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5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내가 고혈압, 당뇨의 진단을 받으셨을 때, 특히나 당뇨가 진단을 받으시면 500만 원 또 진단을 받으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5대 기관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32대 기관 같은 경우는 연간 1,000만 원씩 받는데,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대 기관은 심장, 뇌, 간, 신장, 폐를 말하는데요. 이쪽 관련돼서 수술을 하시면 수술할 때마다 2,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32대에 보시면 심장, 뇌, 간, 폐, 신부전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1,000만 원 더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검진하면서 위에 용종이 생기거나 아니면 대장 용종,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에 용종이 생겨서 복강경 수술을 한다. 그러면 1,000만 원 받을 수가 있고요. 내 몸에 담석증이 생겨서 돌을 깬다, 담석을 제거한다 하면 1,000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생리를 한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자궁근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궁근종으로 수술을 한다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궁근종 같은 경우는 한 번 없앤다 하더라도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500만 원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관절염이나 생식기 질환에도 매회 5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뇌나 심장에 관련돼서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4,550만 원인데요. 뇌 같은 경우는 사실 수술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요즘 스탠드 삽입 많이 하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뇌도 중요하지만 심장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할 경우에 수술을 못하면 바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탠드 삽입을 하나가 아니고 할 때마다 보장을 받으시는 이런 반복적인 수술비가 중요하고요. 고혈압이나 고지혈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겨서 녹내장을 수술을 한다. 그러면 500만 원, 그리고 신장에 무리가 가서 콩팥 수술을 하게 되면 1,100만 원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진단이지만 대상포진, 우리나 누구나 면역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은 어느 부위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느 부위나 생길 수가 있는데요. 만약 대상포진의 진단을 받으셨으면 200만 원 보장이 되고요. 통풍이라는 질병은 바람에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고 합니다. 내 발바닥이 아파서 발등이 아파서 갔더니 통풍이다 하면은 200만 원 보장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보험료죠. 이 보장은 30년만 납입을 하시면
100세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최저보험료가 5만 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더 많이 보장을 더 추가를 시켜서 받을 수가 있고요.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10만 원으로 좀 셉니다. 왜냐? 50대에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관련된 혈관 질환이 많이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받는 보장이고요. 시청자 여러분, 내가 보험이 있어 해서 보여줘 보면은요, 대부분 암보험이나 2천 정도 있으시고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뇌 혈관인지 아니면 뇌출혈인지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협심증 같은 경우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에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허혈성 진단금을 갖고 계셔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보장을 준비하시고 싶은 분들은 0세부터 70세까지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혹시나 납입하시는 30년 안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80%가 아닌 50% 후유장애를 갖고 계신다면 납입이 면제가 되는 거고요. 특히나 혈관질환 수술비는 대부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싼 수술비를 정액으로 4천만 원 넘게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중요한 거고요. 대상포진이나 폭풍같이 흔한 질환 이런 진단비도 같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5만 원이라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내 나이를 고려해서 갱신, 비갱신을 선택하셔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4월에는 경험생명표가 바뀌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증권의 보장 내용이 어떤지, 내가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만 갖고 있는지 아니면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을 갖고 있는지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진단금은 한 번만 받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3월이 가기 전에 준비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안수연 전문가와 함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최근에 이 미세먼지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미세먼지는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특히나 혈관 질환에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혈관 질환에 대한 다양한 진단비 보장과 함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상포진 그리고 통풍까지 좀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4월에는 경험생명표가 바뀌면서 보험료가 더 오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전에 좀 보험 준비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갈게요.
예,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을 전문가가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임현아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증권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오늘은요, D사의 수호천사 종신보험인데 이분은 납입이 이미 다 끝나신 보험이에요. 혹시 납입이 끝난 보험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은 내고 있는 보험은 있는데요.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제 일찍 보험을 가입하셨고 생각보다 납입 기간을 짧게 잡으셔가지고 납입은 이미 끝났는데 납입만 끝난 게 아니라 특약에 있는 보장도 일부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오늘 앞으로 이제 보장을 나왔어요.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 특약은 좀 빨리 끝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돈을 다 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장만 받으면 되는 건데 기간이 끝나버리는 거,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제 중간에 멈추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D사 수호천사 종신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가입은 2002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종신보험에 일부 특약을 같이 넣으셨는데 주계약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특약으로 80세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가입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80세 정도의 특약 기간은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을 참 보시면은 65세로 끝나는 보험이 있거든요. 특약 기간이. 좀 너무 짧은 거 아닐까요? 65세면 이분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가입할 때 46세셨는데 현재 보험 나이로 62세. 근데 앞으로 끝나네요. 그렇죠. 3년만 있으면 보장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보장이 끝나기는 하는데 이 시점에서 끝나도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끝까지 갔어야 되는 건데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들고 나온 건데요. 그래서 제 치료 특약부터 하나씩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 특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제일 먼저 제가 눈에 띄었던 게 이 골절 치료비예요. 네, 골절 치료비는 골절을 당했을 때 뭐 10만 원 보장을 받는다라는 금액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좋은 점은 요즘의 골절 치료비에 대해서 보장을 가입하려고 하면 치아 파절은 제외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치아가 파절이 되고 치아에 골절이 금이 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뼈라는 조직은 나이가 들수록 퇴화가 되기 때문에 가벼운 충격으로도 금이 가거나 부러지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앞으로 보장을 계속 나가야 되는 게 60세, 70세 계속 약해지는 골절을 가지고 있는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 이제 다른 특약들을 같이 살펴보면 장기 입원, 재수술, 화상치료, 응급치료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특약들이 그 내용 안에 들어져 있는데 굵은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드리긴 했는데요.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그 내용대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그 내용 안에 들어져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에 해당이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31일 이상, 11일 이상, 6일 이상 입원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 눈에 또 하나 더 띄는 거는 응급치료비라는 내용이 띄는데 응급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위급한 상황에서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응급실을 이용하고 응급실에서 치료도 받고 퇴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내용으로 보면 재해로 인해 6일 이상 입원 시 일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응급이라는 것 자체는 저한테는 응급한 상황이고 급한 상황인데 거기에 다른 조건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쳐서 입원을 하기는 했는데 한 5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응급치료비가 있으니까 보험사에 지급을 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여기 내용에는 6일 이상 입원이다라는 특약 조건이 붙어져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확인을 못 하신 거죠. 단순히 응급실에 간다고 무조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보장 이름하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보면은 65세로 끝나는 특약 중에 소득보상비라는 특약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소득보상비라는 말만 들으면 또 어떤 느낌이 가시나요?
이건 저 처음 봤는데 소득을 보상해 준다? 모르겠어요, 잘. 예. 그렇죠. 제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일을 못하니까 그 부분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조금 내포가 되어 있는데 뭐 예. 아무 때나 주진 않겠죠. 거기에는 제한이 들어가져 있는데 뭐냐면은 1급 장애 또는 제로 2에서 3급 정도 장애를 입었을 때 매월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급 소득 보상이니까. 1급 장애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 아닌가요? 그렇죠. 예. 심각한 상해인데 거기 내용에 보면 1급일 때 매월 60만 원, 2급일 때 50만 원, 3급일 때 40만 원. 솔직히 일을 못하고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월 이렇게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네요. 좋은 예. 부분이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만 금액을 보면 많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예. 요거를 조금 더 크게 확산해서 보시면은 1급일 때 최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200이에요. 7,200은 요 밑에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120회 확정 지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120회면 10년이죠. 10년 동안 예. 앞에서 보여드렸던 금액을 매월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1급일 때 7,200, 2급일 때 6,000, 3급일 때 4,800.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소득 보상이 요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계약 안에서도 사망만 있는 게 아니라 재해로 인해서 요양 등급을 받으면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같이 내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합산해서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 그림을 한번 보면 1급은 사망하고 벌이 동격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과 같이 보는 건데 예. 되게 좋은 부분은 2급부터도 사망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1급과 예. 2급이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급일 때, 3급일 때, 4급일 때, 5급일 때, 6급일 때 각각 금액들은 다 책정이 되어 있지만 포함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었거든요. 요것도 받을 수 있는 거면 되게 좋은데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소득보상 자금이 상급부터 받으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상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급수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상급인지. 그러네요.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잘 모르죠. 요즘에는 재해 등급이 급수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요율별로 나가잖아요. 3%, 예. 5%, 10%.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요율에 따라서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요거를 급수와 요율로 제가 조금 분리를 해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1급일 때 100% 장애, 2급일 때 75%, 3급일 때 50%, 4급일 때 30%, 뭐 5급일 때 15%, 6급일 때 10% 이런 식으로 요율하고 급수가 어느 정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6급이라고 하면 14%에서 10% 사이가 6급. 예. 또 1급에서 2급의 차이가 100%에서 74% 사이가 뭐 76% 사이가 1급 이런 식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게 1급에서 6급으로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상급 장애 진단을 받는다고 하면 처음에 소득 보상 자금 얼마 받는다고 얘기했죠? 얼마였죠? 매월 40만 원씩 총 4,800. 예. 근데 여기에 그것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추가로 재지급 예. 금액에서 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죠. 상급 장애일 때 뭐 1,400만 원 이렇게 예. 받을 수 있는 요리가 생기는데 문제는 내가 상급이 어느 정도가 상급인지 어느 정도가 4급인지 이걸 모르시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상급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신체 기관 중에 뭐 사고로 인해서 다리 한쪽을 발목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든가 사고로 인해서 뭐 눈 하나를 실명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가 50% 장애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나이 들면 많이 받으시죠. 인공관절 수술. 그런 걸로 이제 수술을 받았을 때도 30% 이상의 장애 지급률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좋은데 우리가 사고로 눈을 실명할 수 있는 경우는 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중에 하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시각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또 시력 저하가 있기 때문에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큰 건데 이 또 특이하게 65세에서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아쉽네요. 예. 많이 안타까워요. 정말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상급으로 그렇게 장애를 진단을 받았을 때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또 정리를 해봤거든요. 예. 보시면은 상급일 때 1,400만 원 주계약에서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소득 보상 자금으로 4,800만 원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보험은 잘 가입을 해놓으셨는데 안타까운 건 중간에 특이하게 끝나버렸다라는 거.
끝나면은 뭐 결국 다 받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2세신데 65세 전에 이러한 사고가 없고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특약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고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 가입할 때는 내가 보장을 좀 길게 크게 넓게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준비는 필요한데 언제까지 이 특약이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건데 길게 준비해 놨던 거를 이 시점에서는 나는 이게 없어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 줄이거나 빼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게 없어서 추가로 준비를 하시려면 기존에 있던 거에는 추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만큼 연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내셔야 한다라는 거 이런 거 꼭 참고를 하셔서 새로 어떤 보험을 준비를 하거나 내가 뭔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간은 좀 길게 넓게 준비를 해놓으셔서 나중에 또 한 번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증권을 오늘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임현아 전문가와 함께 D사의 수호천사 종신보험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증권을 보내주신 분이 60대 초반이시니까 특약들의 만기가 일부 좀 짧다는 게 아쉬웠는데요. 특히나 뼈와 관련된 재해치료 특약 등 나이가 들었을 때 실제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그런 보장들이 만기가 좀 끝나기 때문에 아쉬웠던 보완이 필요했던 증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가입한 보험 살아가면서 실제 보장받기 좋을지 좀 확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증권 보내주시고요. 또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릴게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는데요. 네네. 예,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보험을 아는 분이 가입하라고 해갖고 해놨는데 이게 보장이 지금 제대로 되는 건지 또 제가 잘된 보험을 가입해놓은 건지 좀 궁금해서요. 가입한 지도 오래되고 해서. 오래전에 지인분을 통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좀 증권 확인을 받고 싶으신 거죠? 네네.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35살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프시거나 따로 우려되는 뭐 병력 같은 것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네. 자, 2건의 증권 가지고 계신데 보험료는 좀 어떠실까요? 보험료는 그냥 뭐 지금 한 10만 원 좀 더 내고 있으니까. 예. 네, 근데 뭐 보험료보다도 지금 보장이 제대로 되는 하도 요새 주변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보장이 좀 보장이 잘 갖춰져 있는지 저희가 그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 증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35세 되신 여성분의 증권인데요. 동부화재의 프로미라이프 100세 청춘보험을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일부 특약은 80세 만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체국 에버리치 상해보험을 80세 만기 20년 납 상품으로 준비해 주셔서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11만 원 정도네요. 문의사항을 살펴볼게요. 지인 소개로 예전에 가입해뒀던 보험 잘 가입한 건지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유진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증권 2개를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되게 뭐라 그럴까, 제가 이렇게 느낌은 되게 평이하게 가입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일찍 준비를 하셔서 보험료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 어떠한 내용인지 하나하나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100세 청춘보험은 2009년에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 이 당시에 제가 봤었을 땐 9월부터는 상당히 그 대변역이 생겨서 실손 의료비가 변경이 됐는데 그 전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실손 의료비가 상당히 좋을 때 가입을 하셨습니다. 예. 질병 입원 의료비가 1억 한도에 1년 동안 새로운 질병일 때마다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통원 같은 경우도 30만 원에 자기 부담금 5천 원만 빼면 그 약제비와 그다음에 외래비를 합해서 30만 원 한도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때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상해 의료비 또한 그 1,000만 원 한도인데 대신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게 자기 부담금이 없고 뭐 한의원 치료도 다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장점, 그다음에 네. 자동차 사고 시에 산재 사고나 자동차 사고 시에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에서 받았던 총 그 병원비의 50%를 또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도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청자님이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거가 아닌 어떠한 추락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장기간에 상당히 큰 재원이 필요한 그러한 사고가 생겼었을 때는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1,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제가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두 번째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진단자금 같은 경우가 뭐 암이든 뇌졸중이든 심근경색이든 2천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잘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 문제는 갱신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장 기간이 80세라는 거. 그래서 80세까지는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를 거고요. 그 다음에 80세까지는 계속 오른 보험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으로 계속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향후 나중에 나이 드셨었을 때 상당히 내가 은퇴를 하고 자금의 여력이 없을 때에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이 보험에는 계속 살아있다는 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우체국 에버리지 상해보험을 보니까 뭐 혹시 그 운전을 하시나요? 네, 해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뭐 야외 활동이 되게 많으신가요? 그렇게 많진 않죠. 아, 그래요. 근데 이러한 상해보험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가입을 하셔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고요. 근데 그 14,000원이라는 그런 적은 그 보험료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 좀 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먼저 사망보험금이 2,500만 원이고요. 대신 1억 원짜리가 있는데 휴일 교통재해 사망이에요. 당연히 휴일이라는 그 날짜에 그다음에 교통으로 사망해야만 1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상당히 예. 좀 그 확률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재해장애 3%에서 50%까지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이 총 한도가 1,000만 원에서 장애지급료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소소한 금액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재해수술비가 1종, 2종, 3종 수술비가 있지만 30만 원, 50만 원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사고 당했을 때 수술이라고 보면 상당히 금액이 크지가 않고 재골절비 20만 원 요 정도밖에는 혜택이 너무 작기 때문에 향후 나중에 80세까지 살아가시면서 과연 내가 월 14,000원씩 이렇게 20년간 납부를 했었을 때 이 정도의 혜택으로 내가 낸 그 보험료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점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아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한다 그러면 일단 동부화재 그 프로미라이프 100세 청춘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 당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 같은 부분도 너무 좋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때까지 유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암 진단비나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 자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80세까지의 보장만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 큰 문제점인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분 삭제를 해서 감액을 통한 추가적인 보험 대비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감액 유지 의견을 냈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에버리지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과연 평생 살아가서 다쳤을 때 받는 그런 보험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과감하게 정리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총 보험료가 11만 900원에서 7만 8,600원 정도로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생각입니다. 그러면 감액을 해서 거기에 남는 부분과 그다음에 담보 삭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 넣을까라고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니까 그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요. 30년 납이긴 하더라도 100세까지 비갱신으로 갱신 전혀 없이 준비를 해서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좋았던 그런 담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많이 넣습니다. 일단 질병 후유장에 3%에서 100%짜리로 3천만 원을 준비를 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암에 걸리든 아니면 신장 이식, 장기 이식이든 아니면 난소를 제거하든 이러한 부분에 있었을 때 할 때마다 지급률 곱하기 3천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 담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해 고도 후유장애 사망일 때는 1억, 그리고 암진단비 2천, 유사암 1,000만 원, 그 다음에 아까 가입하신 상품에는, 보험에는 그 뇌졸중이었지만 여기에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 1,000만 원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로 또 1,000만 원 준비가 되십니다. 그리고 30대 질병 수술비 500만 원, 그리고 생식기 관절염 치액 수술비 30, 상해 수술비 200, 상해 일당 2만 원, 그리고 에버리치에서 진단 자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골절 진단비 20을 추가를 해서 총 보험료가 7만 700원 정도로 아주 최소한의 그 보험료로 최대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실손의료비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했던 그런 상해 의료비 1,000만 원 담보는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제가 좀 나쁘다라고 보여졌던 부분은 그 한도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상해 입원 의료비만 단독 실손으로 빼서 5천만 원으로 입원했었을 때 최대한의 좀 범위를 넓혀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해서 618원이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오늘의 제가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리모델링 포인트는 일단 그 3대 진단비가 갱신형이라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비갱신형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 부분이 또 80세 만기여서 또 아쉬웠던 부분을 100세 만기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전문가님들이 얘기를 하지만 진단자금은 상당히 비싸서 고액이라서 보험료 부담을 느낄 때 반드시 그러한 큰 질병에 걸렸을 때는 우리는 소수를 동반을 하기 때문에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상관없이 수술비 플랜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 최소한의 그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리모델링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잘 들으셨죠? 네네. 예, 동부화재 청춘보험은요, 예전 실비가 들어있어서 그 부분은 좋대요. 네, 그런데 좀 갱신이 있고 만기도 짧으니까 감액을 해서 유지하는 그런 의견 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우체국 상해보험은 보장에 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정리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비갱신형 100세 만기로 좀 준비를 하면서 또 한도 금액이 아쉬웠던 상해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만 좀 추가를 하실 것을 말씀드렸으니까요. 방송 끝날 이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주셔도 보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데요. 문자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92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입원비 보험료가 너무 비쌉니다.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임현아 전문가님, 어떻게 좀 저렴하게 가입 가능할까요? 저렴하게 해봐야죠. 예. 근데 요즘 입원비 준비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비싸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이유는 다 있겠죠. 예. 과거에는 이제 뭐 3일 초과 4일째부터 입원비를 지급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첫날부터 입원비를 많이 지급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평균 입원 일수를 생각을 하면 우리 평균 입원 일수가 2.8일 정도 되는데 과거의 입원 일당에서는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었고 지금은 첫날부터 입원비가 지급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싸지는 경우인데
자, 그러면은 저렴하게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가입 기간이 입원비가 첫날부터 뭐 180일 또는 첫날부터 120일 이런 식으로 장기간 입원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보험료가 비싼 거는 맞는데, 요거를 조금 분리를 해서 첫날부터 10일 또는 뭐 수술을 동반한 입원일 때만, 또는 뭐 요양병원에 들어갈 때만, 이런 식으로 종류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갖고 가입을 준비를 하시면은 처음부터 180일 동안 긴 기간을 보장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병원에 입원하실 때 요즘 내가 뭐 오래 입원하고 싶다고 해서 장기간 입원할 수는 없어요. 입원 일수가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조금 줄여서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는 훨씬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와는 달리 이번 첫날부터 좀 보장을 받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리를 하거나 선택을 한다면 좀 현명하게 준비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726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년 전에 유방암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2대 진단비 가입 가능할까요? 자, 유진 전문가님, 암 병력이 있으신데 3년이 지났으면 가능할까요? 예, 예전 같으면 사실 유병자 보험이라든가 지금 간편보험이라든가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간편보험으로 보자면 325 조건이 해당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3개월 안에 의사의 진단 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2년 안에 입원 수술력이 있거나, 그리고 5년 안에 암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가입이 안 됐는데, 요즘 상품에 어떤 회사에서는 3,2만 취급을 해서 가입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품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5년 안에 암에 해당이 안 되시잖아요. 5년 안에 암이 되면 안 됐는데 이분은 3년이니까 해당 사항이 되지만 그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상품에 가입을 하면 2대 진단비를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지금 4월부터는 대변혁이 오죠. 여러 가지 경험생명표가 바뀌면서 회사마다 신상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입 가능은 이번 달까지라는 부분을 좀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병력 있으신 분들 325 조건을 따졌는데 이제는 3.2 두 가지 조건만 좀 충족이 되면은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조건들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재빨리 연락을 주시고 준비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155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90년생 남성 보험 문의를 드립니다. 보험이 만기되고 지금 하나도 없는데 어떤 보장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90년생이신데 만기가 됐으면 예전 어린이 보험 상품 준비를 하셨을까요? 이면화 전문가님. 아마도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렸을 때 준비를 하셨겠죠. 근데 이제 기간이 지나고 과거의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22세나 25세 이렇게 만기가 되는 어린이 보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보험이 이미 이제 만기가 다 끝났으니까 현재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는 보험은 없으신 것 같고, 29세 우리 연령으로 보면 이제 취업을 하셔갖고 새로 본인의 보험을 새로 준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셔서 이런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 가입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리고 준비를 할 때는 풀 보장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준비도 좋은데 보험료도 상당히 걱정이 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린이 보험이지만 성인 보험과 똑같은 조건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무해지 보험으로 하게 되면 일반적인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 평균 한 30% 정도 보험료를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보험료는 더 저렴하고,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을 때 조건들에 따라가는 감액기간이나 특약들, 진단비를 받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어린이 보험에서는 그런 부분을 거의 해지를 해가지고 가입하는 즉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동일하게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면 또 한 군데에서만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또는 두세 군데 정도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부분이 어떤 건지, 어떤 혜택이 좀 더 좋을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셔서 준비를 하신다면 저렴한 보험으로 아주 중요한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은 과거에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런 좀 만기가 짧은 어린이 보험이 만기가 끝나신 상태인데요. 요즘 어린이 보험 보장폭도 넓고요. 그리고 무해지 보험으로 저렴하게 준비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세한 궁금증 있으시면 따로 전화를 주시기 바랄게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6969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4년 전에 고혈압 고지 후에 할증 실손보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갱신이 되더니 보험료가 17만 8천 원이 됐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데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자, 유진 전문가님, 보험료에 대한 부담 느끼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분 어떡할까요? 상당히 정말 부담이 되시겠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예. 거죠. 실손은 꼭 필요한데. 근데 4년 전이라고 하니까 제가 4년 전의 기억을 좀 더듬어서 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몇 회사 정도가 고지를 하고 인수 심사를 통해서 할증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했던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실손 의료비의 할증료까지도 갱신할 때마다 계속 오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험료가 가중돼가지고 많이 부담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유병자 플랜이라든가 유병자 실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각 보험사마다 할증 플랜도 있지만 고지 후 할증 플랜도 있지만 이 당시만큼의 그런 손해율은 이 당시엔 데이터가 없으니까 손해율을 많이 적용을 해가지고 예. 보험료가 많이 상승이 되는 거지만 지금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좀 견적을 뽑아보시고 선정을 하신다 그러면 이때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그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할 거고 혜택 또한 동일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렇게 같은 고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유병자 플랜 그리고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조건이 좀 유리하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369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60년생 여성입니다. 수입이 있을 때 연금을 들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이면아 전문가님, 노후 준비를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노후는 필수적으로 찾아오는 우리의 위험인데 이런 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굉장히 막막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수입이 있을 때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앞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 그 기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연금을 준비를 하실 때 제일 짧게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 5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5년 이상 내가 수입을 벌 수 있으면 5년 또는 뭐 7년, 10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좀 조정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월 내는 보험료만 내시는 게 아니라 여기 연금을 가입하실 때 좋은 제도가 추가납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많은 연금액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납입도 중요하고 준비도 중요하지만 또 언제부터 내가 이 연금을 수령을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처음 납입이 끝나자마자 당연히 연금액을 받으면 적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기간에 일정 시간 거치 기간을 거치면서 70세나 75세 또는 받을 수 있는 것도 뭐 10년, 20년 또는 종신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면 안전한 노후가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노후 준비로 연금을 생각하신다면 좀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개인 맞춤 상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684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유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요즘 금리가 약해서 저축하기 꺼려지는데 마땅한 상품 있을까요? 자, 추천을 해주실까요? 네, 진짜 금리가 너무 떨어졌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선진국으로 갈수록 금리 상승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선진국이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기대는 모두 접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안타깝네요. 예. 지금 현재 그 100만 원을 1년간 적금을 부으면 이자가 얼마 생기는 줄 아세요?
글쎄요, 너무 작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별 기대 안 하고 넣어놓잖아요. 지금 한 8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메리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유일한 대안은 사실 변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주식을 직접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적립식으로 예. 매달 불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최대한 갖출 수 있는 그런 변액 상품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좀 희박하기 때문에 변액 연금 상품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에 대한 상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023153-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도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